우리나라 1,500만 직장인들이 있는데 직장인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대기업 직장인들 10%, 중소기업 직장인들 90%. 근데 대기업 직장인들은 임원 가야 평균 임원 가기 되게 힘들어요. 500만 원. 평균 90% 직장인들은 뭐 이제 150, 200, 300, 4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되게 드물거든요. 50대가. 근데 50대 하면 55세 뭐 보통 공무원들은 그때 퇴직을 하고, 그럼 저희가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엔잡이라는 게 얘기를 하고, 소자본 창업, 유튜브에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 부업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그런데 이게 쇼핑몰의 장점은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는데 창업 자금이 되게 적다. 근데 창업 자금이 적어서 이게 나무 키우기 하다가 포기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 자금을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게 돈 아까워서라도 포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원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창업 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를 무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입점하는데 5분이면 되거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 쿠팡 윙 입점하는데 5분 정도면 돼요. 그 5분 정도에서 물건을 한두 개인 분들이 대다수예요. 굉장히 적죠. 한두 개. 예를 들어서 편의점 하더라도 편의점의 상품들이 거의 뭐 10,000개, 50,000개 있을 거예요. 그래야 손님들이 재구매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두 개 올려놓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경쟁자들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한번 통계를 볼게요. 항상 모든 비즈니스는 공급과 수요에서 가치가 창출되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점포형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뺄게요. 500만. 이 500만을 세분화하면은 그 어렵다는 의사분들이 전국에 12만 명이나 된대요. 그리고 매년 라이센스를 받는 분들이 5,400명. 문을 닫는 개업인분들이 6,400명. 아이러니하죠. 매년 1,000명이 더 문을 닫아요. 의사 라이센스. 그리고 공급자들이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변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의사 자격증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10년, 20년 레지던트 해가지고 막 3, 4억 정도 투자할 거예요. 본인 몸값으로. 근데 그런 시장이 딱 나오면 공급자들이 너무 많은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쇼핑몰은 한번 볼게요. 50만이 넘어가요. 많죠, 생각보다. 근데 이 중에 파워 비파워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5만, 10만이 채 안 돼요. 이 5만이라는 건 전국의 5천만 중에 1%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신 분들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전제예요. 상품들을 맥스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 P에 대한 제한값이랑 Q에 대한 제한값, 매출. 그러니까 비즈니스 암만 포장 잘해도 장사예요, 장사. 떡볶이 장사, 순대 장사, 뭐 이제 김밥 장사인데 이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이 제한값을 없애버려요. 상품에 대한 제한값, 손님에 대한 제한값. 근데 곰곰이 한번 볼까요? 쇼핑몰이 상품들이 저는 저를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에 대한 상품은 제한값이 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공들이는 거예요, 제한값. 영상을 계속 찍고. 근데 손님에 대한 제한값. 쇼핑몰이 이미 글로벌하거든요. 대표님, 이거 보시면 아까 플레이 오토 들어가셔서 놀라셨죠? 쇼핑몰이 한 200개가 넘어요. 입점할 수 있는 게. 플레이 오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입점할 수 있는 비용이 저희가 오픈마켓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200개가 넘어요, 이미. 그리고 한 사업자에 이미 스마트스토어 3개, 쿠팡, 11번가, 지마켓, 신세계, 그러니까 9대 마켓이라고 해서 12가지의 보이는 쇼핑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확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장성, 제한값을 없애는 확장성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쇼핑몰 지금 제품들 한 2,000여 개 받았죠? 2,000여 개. 2,000여 개. 1,900개. 예, 1,900개. 이 1,900개가 어느 정도 팔리면은 계속 사장님 그 상품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1,900개의 나의 분신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1,900개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게 플레이 오토 말고도 많아요. 플레이 오토, 샤방넷, 아까 뭐 민지원 사장님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쉬운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뿌리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 키우기. 근데 나무 키우기를 꾸준하게 하셔야 하잖아요. 도구에서 도와주기는 도구를, 예를 들어 농사가 하면은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키울 걸 알아요. 근데 씨 뿌리는 거는 기계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씨 뿌리는 플레이는 농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 주는 거를 요즘 기계가 하지만은 물 주는 기계의 플레이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괜찮냐면은 5만 명이면은 전국의 1%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쇼핑몰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왜 헤매는지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위험성 이거는 빼버리세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보통 위험성 뭐 보면 가져오는 것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투자는 아니잖아요. 내 거에 쇼핑몰이 있고 내 개의 실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투자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은 이미 내 돈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쇼핑몰이라는 내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다. 나중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왜냐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리스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대표님이 국내 위탁 판매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위탁 판매를 대다수 분들이 50만 명이나 넘는 분들이 대다수 위탁 판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위탁 판매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위탁 판매의 마진은 5% 10%밖에 안 해요. 부가가치세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서 돈을 버냐? 잘 팔리는 거를 사입 판매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거든요. 상품을 내가 한 1만 개 정도 채워놨을 때 1만 개 정도 올렸을 때 5개, 6개의 베스트 상품이 생겨요. 근데 이 1만 개의 상품이 5개, 6개의 베스트 상품들이 경쟁자들이 뒤질 거 아니에요. 남의 제품 파는 거 가져오는 거니까. 사입 판매에서 로켓 배송하면은.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 경험상 해보는 건 좋아요. 아, 쇼핑몰이 이런 로직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거기서 윗단은 구매 대행 분들이 돈을 벌어요. 30%. 근데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죠. 사입 판매에 뒤지겠죠. 로켓 배송 해버리면은. 그리고 이거 병행 수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매가로 물건들 가져오니까 싸게 좀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0% 이상의 마진이 생기는 그런 로직으로 가요. 근데 대다수가 위탁 판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위탁 판매를 할 때도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은 똑같아요. 상품 하나를 제목을 간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간판.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니까 저희 음식점 가면은 간판이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있고 그러면 아 맛있겠구나. 그리고 인테리어 딱 보고 요즘엔 저는 인테리어가 허접하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깔끔한 인테리어를 좀 선호하더라고요. 원래 인테리어가 부족한 데가 더 맛집이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인테리어 깔끔한데. 그리고 온라인은 고객 댓글들 있죠. 소위 말해서 댓글 작업도 하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이 댓글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호의적인 댓글들. 아, 이거 맛집이다, 맛있다. 쇼핑몰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겠죠. 이게 첫 번째, 제가 창업을 염두할 때 보시라는 본질 강화예요. 어떤 일이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든 비싸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라이센스 받으면은 그 전문 지식 가지고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을 하죠. 확장성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자영업자는 제가 유튜브를 반드시 권하는 거예요. 확장성. 네. 근데 본질 강화 소프트웨어 이거 계속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제목을 잘해야 될지.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참고하셔야 돼요. 식품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식품나라. 식품나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사이트에서 이따 뵐게요. 네, 네. 지금 기존 고객분이에요. 식품나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광고할 때 금지 광고 단어가 있어요. 금지 광고 단어. 그거를 조심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대행에서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수하면은 대표님 이거를 빼셔야 돼요. 금지 광고 단어. 예.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그러니까 좀 이제 극단적인 광고 키워드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삼체일류, 최고, 최초, 최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단어.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건강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뭐 건강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아진다. 그런 거 표현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이드라인 규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판을 업데이트 계속 하는 거 하면서 실력이 늘겠죠. 두 번째 디자인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대표님 많이 배우셨잖아요. 캔바, 미리캔버스. 그런 거 활용해서 디자인적인 플러스 알파 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근데 건기식 같은 경우는 단점이 그냥 캡처해가지고 올려도 어느 정도 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디자인 엄청 노력 안 해도 캡처해서 올려도. 알캡처라고 아시죠? 그리고 댓글은 이거 좀 영상 찍으니까 뭐하긴 한데 돈 주고 사는 케이스도 있어요. 댓글 하나당 얼마씩. 예, 시간이 가면서 본질 강화돼요. 두 번째 확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는 뭐 플레이오토, 샤방넷, 뭐 다른 서비스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이트를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서비스를 보면은 입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오픈 알려지는 게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구데이마켓 플러스 뭐 200개가 넘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글로벌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입 판매로 들어가야 좀 글로벌한 게 유리하죠. 마진이 크니까. 예. 어떻게 되냐? 일본의 큐텐, 라쿠텐이라는 게 있고 동남아의 라자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베이 입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피파이라고 그 유럽 북미 해가지고 그러니까 K 한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성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플랫폼만 우리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도 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모든 사업은 제가 자영업을 웬만해서는 조심하시라는 게 내 건물이면 괜찮아요. 승자의 함정. 예, 뭐든 하면은 고정비가 커져버리거든요. 돈을 벌면 뭐예요? 고정비 나가면은 실제로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막바지까지 모여서 사람이 절실하고 절박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한 케이스가 많이 생긴대요. 이게 곱하기 영역이에요. 온라인은 고정비 거의 제로네요. 그죠? 그리고 확장성 내가 노력하면은 무제한에 가깝네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 강화되네요. 이 본질 강화가 이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번 사이트 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스마트스토어 이커머스 셀러 분석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의 경쟁 강도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키워드의 경쟁 강도, 이 키워드의 경쟁 강도, 이 키워드의 경쟁 강도. 그래서 요즘에 뭐가 잘 나가는지.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하면 시간 투자할 때 공급자가 적은 거, 경쟁 강도가 낮은 거,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본질 강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거다. 이것도 아이템 스카우트 말고, 사이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템 스카우트,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리서치하는 사이트, 구글 리서치도 있고, 근데 아이템 스카우트 한번 활용해서 메모하셨다가, 예, 그렇게 해서 본질 강화, 확장성, 승자의 함정. 첫 번째 창업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창업의 원칙, 이거예요. 트래픽, 온라인 손님. 두 번째, 인지도. 세 번째, 그럼 거래율이 올라가 현금흐름이 무조건 쌓여요. 네 번째, 아이템 성장률. 다섯 번째, 사회적 가치. 예, 두 번째, 창업자의 두 가지 원칙이에요. 이거 다 곱하기 영역이에요. 근데 그 트래픽이라는 거는 내부 트래픽이 있고 외부 트래픽이 있어요. 내부 트래픽은 제가 그래 막 유튜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유튜버 같은 경우는 내부 트래픽, 인스타 유튜버 블로그는 내부 트래픽, 외부 트래픽은 돈 주고 광고하는 거. 플레이오토, 샤방넷 그런 것도 외부 트래픽이에요. 외부에서 손님들을 끌어오는 거. 그래서 내부 트래픽, 외부 트래픽,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트래픽이 없으면은 현금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부 트래픽, 외부 트래픽 다 활용하셔야 돼요. 쇼핑몰 처음에 내부 트래픽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블로그 만들고, 뭐, 거기서 영상 찍어서 올리고, 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활용해서,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값. 근데 계속 광고 비용 투자하는 것도 부담이죠. 광고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ROI. 이게 뭐냐면, Return of Invest. 저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을 버는 거는 괜찮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10,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을 번다 그러면 이거 광고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걸 ROI라고 해요. Return of Invest. 그래서 트래픽을 내부 트래픽이 있고 외부 트래픽이 있다. 쇼핑몰 지금 하시잖아요. 플레이오토나 샤방색 그런 거는 외부 트래픽이라는 표현이에요. 외부 트래픽. 그리고 외부 트래픽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뭐 네이버 뭐 지식인 이게 예전에는 외부 트래픽 중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 재래 시장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통계청 자료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제가 유튜브 강의할 때 보여드리는 건데 이 10대가 자주 활용하는 건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그죠? 그 넷플릭스. 20대도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넷플릭스, 카카오톡. 30대도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40대도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50대도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그리고 60대 이상은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돈을 잘 안 써요. 자산은 많은데. 예, 왜냐면은 노후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쓰는 걸 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50대까지가 현금을 제일 많이 쓰는 나이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예, 공통적으로. 그래서 네이버는 블로그만 하시고 예전처럼 지식인 같은 경우 효율이 안 나와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홈쇼핑 광고를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처음엔 이거 활용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는 대기업에서 홈쇼핑 광고할 때가 있어요. 홈쇼핑. 이거는 저도 제가 유튜버 찍으면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건기시기에서 매출 100억, 200억 만든 친구들이 광고 기법이에요. 홈쇼핑 광고할 때 광고 이렇게 방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홈쇼핑 대기업이랑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정관장에서 광고할 때 홍삼 성분 그런 거 성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인터넷. 그러니까 글루타치온 성분, 그러니까 밀크시슬 성분 그 성분에 대한 광고를 키워드로 잠깐 넣으시는 거예요. 네이버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있으시죠? 네이버 키워드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래시장. 저희 재래시장에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홈플러스가 이마트가 뭐냐?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있네요. 블로그. 대표님 오픈카톡방 하시잖아요. 네? 오픈카톡방. 네. 건강기능식품 관심 있어 하는 분 오픈카톡방을 만들어요. 이거 제가 하려는 거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마케팅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광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매일 책을 한 권씩 봐요. 지금도 역시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재래시장이 광고 기법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 똑같아요. 플랫폼이 돌아가는 게 하다못해 당근에 파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2024년도 뜨는 플랫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세이클럽 있었죠. 없어졌어요. 물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싸이월드 아직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다음 카페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네이버 카페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맘카페 너무 비싸요. 네이버 밴드 60대 이상만 들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을 쓰는 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라고. 이 친구들은 뭐 하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끝. 그리고 당근. 예. 딱 그거예요. 뜨는 플랫폼은 유튜브 계속 뜨고 있죠. 인스타 영상을 올리세요. 제가 유튜브 애드센스하고 인스타에서도 돈 받거든요. 두 군데서. 돈도 받으면서 막 손님도 모으네요. 인지도 생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도예요. 인지도가 있잖아요. 브랜드가 생기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요. 예전에 그래서 한번 근데 인지도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외부 트랙백만 신경 쓰지 말고 내부 트랙백도 신경 쓰셔라. 그럼 내부 트랙백은 트랙백이나 인지도를 동시에 가져온다. 그럼 현금으로 당연히 사회적 가치는 아이템 성장률 저희가 끝내드렸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해야 되는 건 트랙백 인지도예요. 트래픽 인지도가 생기면 현금으로 쌓이거든요. 대표님의 쇼핑몰 이름이 뭐죠? 코지. 네, 코지 쇼핑몰의 인지도예요. 그 대표님 조남에 대한 인지도. 네, 코지 쇼핑몰. 코지 건강있는 쇼핑몰의 인지도를 조금씩 올리셔야 돼요. 그거를 뭐 이제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던가 내부 트랙백. 외부 트랙백에서는 인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거 트랙백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고 비용을 쓰는 거고. 이 트랙백을 기억하세요. 내부 트랙백, 외부 트랙백. 정리를 할게요. 내부 트랙백은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를 신경 쓰셔라. 왜냐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예전에 재래시장을 잘 안 본다.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부터 해서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만 가져가세요. 네이버 블로그는 아직까지 유용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생각보다 잘 안 가요. 보긴 해요. 재래시장 표현은 뜨는 시장이 뭐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상,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톡, 오픈 카톡, 그 다음에
당근. 네, 그렇게. 당근 하시죠, 지역적인. 이거를 활용해서요. 뜨는 플랫폼을. 왜냐면 전 당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쿠팡 다음에 유저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개발자가 만들어요. 책임 개발자가. 카카오톡 대표이사 서울대죠. 예, 쿠팡 대표이사 서울대예요. 여기 당근 대표이사 서울대예요. 저 서울대 카르마가 있어요. 서울대 못 나왔잖아요. 창업자 시장에서 큰 사업 못 해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투자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키워주고. 쿠팡 다음에 유저들이 많아요. 2천만이 넘어요. 쿠팡이 3천, 4천만이거든요. 유저들이 많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지금 뭐 이제 당근 유통하는 거 많이 트래픽 엄청나거든요. 거래하는 거. 그래서 중고라고 하지 마시고 새 것도 팔 수 있어요. 예, 당근 올리시고 당근은 어떻게 올려요? 당근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예, 이미지 해가지고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내부 트래픽 신경 쓰시고 외부 트래픽은 플레이 오토 5만 원 줬다며요. 예, 그거 외부 트래픽인 거예요. 광고 비용. 외부 트래픽. 그러면 전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숲, 나무 키우기 이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숲은 이거 창업자 시장에서 공급자가 되게 적은 괜찮은 시장이다. 한국에 건기식 풀린 게 10,000개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공급과 수요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 보험 했었잖아요. 20대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30군데 보험 설계사가 50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소개하면 보험 설계사, 아는 사람 소개하면 그럼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험 웬만한 사람들 좀 비싼 상품이라서 거부감이 있는데 필요성은 아는데 비용이 되게 비싼 상품이잖아요. 5천만 원, 1억 넘는 상품. 그 공급자가 많은 채널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사분들 12만 명이면 전국에 7%. 근데 망하는 의사분들이 더 많은데요. 5,400명 입점, 6,400명 망하는. 점포용 자영업. 돈 있으면 하죠. 건물주면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한테 나중에 돈 가짜 바치는 꼴이에요. 이미 다 온라인 해가지고. 저 그럴 바에는 그냥 딱 해가지고 주방만 해가지고 배달로 다 돌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유식고 한다고 치면. 이미 온라인 배달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손님들이 가가지고 먹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직장과 주변이나 그런 거 아니면 직장 주변이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 건기식 비전에 대한 부분은 아시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 거고, 예. 그럼 나무를 이제 열심히 키우는데 대표님은 트래픽이랑 인지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트래픽은 내부 트래픽이 있고 외부 트래픽이 있다. 내부 트래픽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장님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게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오픈카톡방, 건강기능식품 관심 있어 하는 오픈카톡방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러면 대표님 코지 쇼핑몰이 여기 사람들한테 구매할 수 있게끔. 예.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오픈카톡방. 예. 그 당근에 직접 판매. 내부 트랙백은 참고로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외부 트랙백은 남의 트랙백을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온다는 표현이 지금 돈을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죠. 광고라는. 예. 외부 트랙백은 활용하실 때 어떤 거 활용하시냐? 네이버 키워드는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 네이버 키워드는 들어가지 마시고 어떨 때 들어가시냐. 키워드 광고 한번 배우셔야 돼, 그거는. 키워드 광고는 경쟁을 너무 많이 시켜버려요, 네이버에서. 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홈쇼핑 광고 프로그램 시트가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제품의 성분에 대한 키워드만 잠깐 들어가세요. 이게 그렇게 시간대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하시라고 했죠. 그거. 그리고 외부 트래픽, 당근, 돈 안 들어가요. 나중에 돈 내고 광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트래픽, 외부 트래픽. 외부 트래픽은 아까 플레이오토, 아까 민지영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해서, 확장성을 하나 더 넓히는 거예요. 그냥 그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정답이에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그 뿌리는 활동을 농부처럼 계속 하셔야 돼요. 예.